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시원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기입니다. 네, 오늘 주말 같은 목요일이에요, 그렇죠? 네, 너무 기분 좋습니다. 내일은 한글날입니다. 네, 어떻게 한다? 언어가 존재를 규정한다. 네, 우리는 한글에 규정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한글이 표현할 수 있는 한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오후 시향은 최대한 한글로만, 명사형은 뭐 어쩔 수 없겠죠. 명사형까지는 어쩔 수 없고, 뭐 트럼프를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트형? 뭐 이렇게 웃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명사형은 그대로 쓰고 그 외에는 저희가 최대한 한국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막히는데. 네.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명사니까 코스피, 그냥 넘어가죠. 코스피 코스닥 거래소와 코스닥 네, 양시장 모두 0.2%씩 올라서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요. 수급은 이제 개인이 코스피에서 2,700억 매도, 코스닥에서 1,000억 매수. 외국인은 좀 많이 샀네요. 코스피에서 3,0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100억 매도. 기관은 양시장에서 450억 매도, 780억 매도. 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맥점이 발생했다. 어떤 맥점이냐? 건실한 국가의 통화가 강세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주요 통화국은 서로 간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변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 채권 시장이죠. 네, 채권 시장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이유는 돈을 많이 풀 거야라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정치판세가 좀 달라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발행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고 그럼 달러가 약세면 어떤 통화가 좋아? 라고 생각했을 때 한국의 원화, 중국의 위안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건실해. 좋아. 하니까 이쪽이 강세인데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네. 이런 강세 통화 쪽으로 자기의 입장을, 포지션 아니고 입장을 바꿔가면서 이동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저는 영어를 한 단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시작부터 약간 삼성전자의 소식인데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는 말 대신에 놀라운 이익, 좋은 표현을 놀라운 이익. 네. 아주 놀라운 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0.3%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3분기 매출액은 66조 원, 영업이익은 12.3조 원. 진짜 놀라워요. 왜냐면 우리 예상치의 밴드가 아니고 예상치 폭에서 최고 높은 쪽이 10조대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11조 또 얘기는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뭐 다 뚫고 지금 애널리스트 지금 못 벗길 일이 있나 봐. 삼성전자가 완전히 뭐 한 거의 20% 가까이 틀린 거니까. 그죠? 엄청 크게 틀린 건데 어쨌든 12조를 찍었어요. 원래 보통 삼성전자는 실적을 좋게 발표하고 그 전에 오르고 발표하면 떨어져요. 근데 이번에 그 전에 뭐 그렇게 썩 많이 오른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실적 이렇게 좋은데 얼마나 더 해줘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정말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실적을 조금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 중에서 반도체 쪽, 이거 영업 또 시작부터 옛날은 DS였죠. 예, DS라 불리던 이쪽 사업부에서 6조 원, 그다음에 휴대폰 쪽에서 5조, 그다음에 휴대폰이야? 휴대전화? 그럼 휴대전화에서 5조, 그리고 가전제품 쪽에서 한 1.3조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로는 정말 놀랍습니다. 매출의 6.5% 상승, 영업이익은 58%나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휴대폰 사업부, 휴대전화 쪽 사업부 쪽에서 좋을 거라고는 예상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했죠. 화웨이 반사 수익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 부문에서 선방을 해서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에 기여를 많이 어닝 서프라이즈? 놀라운 이익에 많이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세종대왕과 멀어져 있어요. 반도체 쪽은 가격이 사실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4분기에도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좀 많이 증가를 했고요. 화웨이가 그 제재를 받으면서 물량을 많이 증가시킨 것도 있지만 이 화웨이 물량을
이제 규제가 세지니 뺏어오기 위해서 다른 경쟁사들이 주문을 늘리는 거죠. 네. 요 수요 때문에 주문 수량이 많이 네.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가격에 하락할 전망이 있습니다.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4분기 PC용 디램 가격이 전년 대비 10% 하락할 전망이고 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4분기에 서버용 디램 가격은 13에서 18%나 하락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이렇게 놀라운 이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오늘 0.3% 떨어져서 마감을 한 것은 아마 4분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닐까요? 네, 지난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랬었죠. 3분기까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 4분기에는 상당히 예상보다도 떨어지는 정도 수준의 예상 실적치를 예상치를 발표하면서 주가 상당히 7%가 빠졌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3분기에도 떨어진다고 했음에도 그리고 가격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결국 공급에서 어떻게 하느냐, 공급에서 가격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반도체는. 그러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의 수율과 그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린 오늘의 실적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LG전자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좋았죠. 장중에 발표했는데 네. 놀라운 이익 마찬가지로 기록을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한 3% 정도 빠졌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조금 좋았잖아, 사전에. 네, 그렇죠. 네. 가전 시장에서 3분기는 항상 비수기로 쳤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집콕 효과 그렇죠. 때문에 예상외로 실적이 아주 선방했습니다. 예. 네, 건조기, 공기청정기, 의류관리기 전부 다 판매 호조세를 보여서 이 생활가전사업부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네네. 여기서 최고 실적을 찍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TV 사업을 총괄하는 이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홈놀이 사업부. 네,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에서도 이제 집놀이 사업부네. 네, 대형 그리고 고화질 TV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까지 적자를 계속 지속돼 왔던 이 휴대전화 사업부 있잖아요. 아, 그래요? 여기서도 북미에서 스마트폰 판매 호조 그리고 중저가 적자 폭이 준 거구나. 중저가 모델이 좀 많이 팔리면서 네. 적자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실제 전화는 아쉽게도 아니고요. 네, 자동차 부품 쪽 사업부도 완성차 업체들의 조업 정상화 때문에 실적이 대폭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크게 개선될 전망이지만 이번 3분기보다는 좀 안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네, 약 한 1조 찍었죠. 네. 3분기 영업이익이. 네. 네, 거의 가깝게 나왔죠. 네네. 네. 거의 가깝게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주목을 많이 못했던 이게 쪽이긴 지금 한데, 아까 말씀했던 지콕, 야, 그쵸? 그렇죠. 네, 지콕 영향이 엄청 큰 거예요. 네, 요즘 인테리어 쪽이 굉장히 핫합니다. 네. 상반기에 월 가구 판매량이 전년 대비 17.6% 올라가지고 이게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집콕 쪽이 많이 늘었죠. 야, 그럼 옛날에 우리는 얼마나 집 밖으로 돌아다녔다는 거야? 그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규제가 좀 많이 되면서 네, 그것도 그러네요. 그렇죠. 사실 구축 아파트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재건축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계속 막혀서 딜레이되고 하잖아요. 더 이상 못 견디고 이제 인테리어를 뭐 리모델링을 선택을 하거나 이런 가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내 장식을 재구조한다. 아, 그렇죠. 네, 그죠? 네. 뜯어 고치기. 네,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많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우리 네. 삶에.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집안에서 집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이렇게 커진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가구 판매하는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아. 14년부터 한 15년, 16년 요 사이에 좀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가구도 스타트업 그러니까 가구 판매 스타트업, 리모델링 스타트업, 뭐 관련된 뭐 네. 이쁜 가구들 파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그 오늘의 집, 인스테리어, 집 네. 꾸미기, 집딱, 하우저 뭐 이런 어플들이 월간 방문자 수를 카운팅 해보면 분기마다 20%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네.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또 VR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 공간에다가 인테리어를 꾸며보는 네, 거죠. 가구 같은 네. 거를 넣어가지고 우리 집에 과연 잘 어울릴까 이런 걸 VR로 미리 테스트해서 구매를 네. 하는 건데 자, 이제 곧 네. 그 VR 시대가 열리는 애플의 발표가 있죠. 네, 11월 13일 날 발표된다고 13일 어제 드디어. 말씀드렸죠.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요즘 따라 좀 리포트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샘이랑 LG 하우시스도 나왔는데요. 3분기에 이제 매출이 전년 대비 15%, 영업이익이 211% 상승할 거다.
그리고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또 올렸습니다. 55,000원에서 79,000원으로 많이 상향시켰죠. 네. 네, 그래서 아니, 영업이익이 211%나 상승해요. 네, 아, 워낙 지난번에 워낙 낮았나 워낙 보다. 안 좋아서요. 네. 예.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 대비는 소폭 감소할 예정이에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목표가는 올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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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관련 업종 오늘 주가 말씀드리면 LG 하우시스는 럭키 금성 하우시스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럭키 금성 럭키도 하우시스는 영어예요. 그러네요. 네. 금성, 행운 금성이야. 행운 금성. 여기는 네. 8%, 현대리바트는 5%, 5%. 한샘은 4% 올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 관련된 소식인데요.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에 대한 조사가 꾸준히 며칠마다 한 번씩 또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특이했던 게 65세 이상 계층에 대해서 네. 따로 조사를 했었는데 65세 이상 계층에서는 그 표 차이가 지지율 차이가 27%포인트나 벌어졌다고 합니다. 바이든 62%, 트럼프 35%로 교차가 벌어졌다고 하고 신기하네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네. 이렇습니다. CNN 조사에 따르면요. 1일부터 4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네. 65세 이상에서 바이든이 60% 지지를 받아서 그 차이가 21%포인트. 신기하네. 네. 네. 이게 원래 이랬냐를 보면은 네. 1년 전에는 1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때도 바이든이 앞섰다. 바이든이 앞서긴 했고요. 네. 근데 4년 전에 보면은 힐러리 대비해서 트럼프가 오히려 지지를 더 많이 받았거든요. 65세는 당연히 계층에서. 그럴 것 같은데 신기하네.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바이든 쪽으로 많이 네. 기우는 게 아무래도 최근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바이든이 앞서가면 그 미국 시장에 나타났던 게 그러면 민주당의 양적 완화가 많을 것이다. 채권 발행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채권 가격 하락, 금리 상승, 그리고 달러값 하락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더불어서 우리가 요 며칠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당선되고 나서 바로 법인세를 올릴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나서 법인세를 올릴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기 전까지 시장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이든이 됐을 때 정말로 법인세율을 상당폭 올렸을 때 EPS의 하락폭을 사람들은 계산할 것이고요. 그럼 그만큼 주가가 EPS가 10% 빠지면 주가도 10%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잖아요. 그렇겠죠. 예. 네,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안 올려라는 확정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시장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감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예측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악재가 우리를 건드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터지면 안 좋겠구나. 왜냐하면 그거는 그래야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나중에 막 법인세를 올려 주가 빠졌는데 왜 빠졌어? 법인세 올린데 그게 왜 그런 거야? 이렇게 하시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전에 다 생각을 해놓고 있다가 요러한 악재들이 터졌을 때는 시장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가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위험 관리에 대한 고민과 대응은 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이렇게 될 거야. 딱딱 정해서 그거는 필요 없어요. 네, 그냥 그 대신에 시나리오상으로 어떤 악재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공약이 미치는 이제 업종별 영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내 포트폴리오가 비교해서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움직임도 좀 조금씩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그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쪽이 요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는 지표라고 할까요? 풍력에너지 쪽 ETF가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이게 10월 달에만 한 7점 몇 % 올랐거든요. 근데 어제 하루에 한 3%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 최근에 좀 풍력에너지 쪽이 더 곽강을 받고 있는 게 이 지지율 격차가 커지면서 더 그랬던 거는 아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또 어떤 일이 또 생겨가지고 다시 또 지지율 격차가 다시 줄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주의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선거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너무 빨리 마음의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뒤집혔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충분히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5% 10% 얼만큼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공간을 두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절대적인 이슈로 삼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기업이 그 일부는 좋아지는 건 있고 거기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까지는 오케이인데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 그거는 정말 그거를 많이 해본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는 개념으로 저는 저 얘기를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직원 사내 메일을 보냈거든요. 직원들한테. 네. 올해 전기차 50만 대 생산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 함께 열심히 노력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18만 대 더 만들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3분기에는 13만 9천 대를 만들었는데요. 네. 4분기에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18만 2천 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상하이의 공장이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참고로 제가 어제 엔지니어 TV와 함께 엔지니어 TV의 양웅용 대표와 함께 테슬라 건전지의 날 네. 이후 왜 테슬라는 그렇게 원통형 배터리를 고집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건전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시면 건전지의 구조가 이렇게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 그럼 앞으로 미래의 건전지는 어떻게 될 거고 테슬라는 건전지를 어떻게 밀어붙일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편으로 나누는데 그 다음 주에는 미래 전고체 그리고 로봇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거 두 편을 보시면 이 건전지에 대한 그리고 미래 그 에너지에 대한 아주 상당히 좋은 해안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이번 연휴에 올라오죠? 한 편은 내일. 한 편은 내일.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얘기가 계속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저께는 완화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다가 어저께는 국감 때 홍남기 부총리가 완화 안 된다. 네.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3억 원으로 바로 기준이 내려가는 대신 중간에 6억 원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3억 원 내려가는 거는 2년으로 딜레이 시키겠다. 이런 안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이것도 확정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확정이 아닌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죠.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대응해가지고 하기는 좀 그런데 네. 사실은 다들 주변에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어요. 저는 주변에 많이 있는데 주변에 많이 있으세요?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고객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네. 3억으로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네. 제가 또 다르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좀 네.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그런 종목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종종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들은 좀 있습니다, 진짜로. 네, 잘 지혜롭게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무료 광고 시간입니다. 무료 광고. 네. 정신없이 오늘 한글날이라고 한글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막 다 까먹어버렸네. 네. 오늘 무료 광고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거는 꽃입니다. 네. 좀 가까이 보여. 네네. 이 이름은 참 이거 일단 명사니까 루체 플라워인데 그 루체라는 게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꽃이에요. 빛꽃. 예, 루체 플라워 빛꽃이고요. 그다음에 참 영어가 많아. 프리저브드 플라워래. 프리저브드 플라워. 잘 보존된 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는 냉동 보존은 아니고 화학 처리를 해서 보존을 했겠죠. 네. 보존꽃입니다. 보존꽃. 즉 생화인데 생화 상태로 껍데기가 생화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시들지 않고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저 꽃다발 사는 거 참 좋아하는데 저기 굿모닝 플라워 아주 잘해요. 여의도에. 그래요? 저기 주인은 아주머니가 아주 꽃을 너무 가성비 1등이야. 여의도에 그런 꽃집이 없어. 갑자기 다른 거 홍보해 주시죠. 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꽃집을 이렇게 꽃을 해오면은 한 일주일 지나면 시들시들 하거든요. 일주일 안 걸린다. 한 3, 4일만 지나면 이제 그러는데 이 보존꽃, 루체플라워의 보존꽃은 굉장히 시들지 않게 오래 갑니다. 특수 가공 처리를 해서. 그리고 색깔도 잘 나고 생화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생화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고요. 먼지만 안 끼게 하면 돼. 그러면 3년 정도까지 영롱한 모습을 그대로 갈 수가 있어요. 엄청 오래 가네요. 네, 조금 비싸더라도 3년을 계속 이 꽃다발을 쓰면은 이익이야. 그치? 이익이네요. 예. 그렇죠.
이익이네요. 3년을. 네. 그래서 우리 그 여성분들에게 마음을 표시하실 남성분들은 내 마음은 이렇게 당신에게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말과 함께 이 평소에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나 이 보죠? 꽃이 계속되는 것처럼 내 마음도 당신에게 계속될 거야. 상당히 느끼합니다. 아, 그런 거 좀 해요. 젊은 사람이 왜 안 해? 나이든 나도 하는데. 했다는 건 아니고 나도 할 건 하겠습니다. 하세요 좀. 네, 알겠습니다. 네. 한글나니까 영어 쓰지 말고 네. 한국말로 절절하게 가슴에서부터 오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약간 툭 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왜 그래? 아직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래.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자신 있어? 그렇게 안 살게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좀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건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내 말이 맞나 본인 말이 맞나. 알겠습니다. 네. 얼굴 빨개지네. 네. 네, 그래서 맞아. 이거 어디서 팔아? 네, 전화번호는 070 네. 7604-1726 경기도 양주시 고음남로입니다. 네, 좀 머네요. 이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 택배 가능할 것 같아요. 잘 싸가지고 오면은 택배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한번 연락해서 꼭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도 있다고 합니다. 인스타 블로그, 네, 루체플라워, 네, 빛꽃.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일부터 바로 연휴여가지고 네, 네, 여행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해요, 이번에. 미칠 것 같아. 여행 못해서. 네, 지난주 명절 때보다 훨씬 더 여행 수요가 많을 것 네. 같아서 차도 많이 막힐 것 같은데 네. 가시는 분들은 일찍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전거 타면 차도 안 막힙니다. 내 몸만 힘들 뿐이지. 아,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자전거 타시고 어제 그 남양주 카페 가시면 좋겠네요. 천마산이야. 천마산입니다. 네, 양평하고 천마산하고 천리길이에요. 네. 잘 모르시는데 천리길도- 산도 한 서너 개 넘어야 돼.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